지난주 말 정도에는 감정이 많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도의원님들 두 분 모셨느냐라고 이제 중간에 여쭈었을 때 연락은 했는데 아마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백수명 의원님이 이제 이 현장에 와 계셨습니다. 나는 의원님 참 고민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 아마 안 오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래 오신 것은요, 욕을 좀 들어도 여기서 현장에서 우리 마을 강사들하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속에서 욕을 좀 들어도 현장에 있는 것이 주민 대표로서 의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그게 맞겠다라고 아마 저는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제가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자리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감이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1년에 7조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가 1000개입니다. 공무원이 5만 명입니다. 매일 수십 건씩의 일들이 생기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직접 교육감이 챙겨야 되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하게 바쁘다가 보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속속들이 모릅니다. 다만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하고 마을이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다. 다시 좀 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좀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그러면서 학교하고 마을하고의 울타리를 좀 낮출 수 있으면, 굳이 아프리카 속담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것까지 인용할 것 없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면, 학교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은 학교만이 하는 것이야가 아니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부서의 간부들에게 내 이 생각을 좀 더 풀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끝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경남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생각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을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학교 선생님, 마을 강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까지 해? 제가 놀랄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저기 고인돌 사진을 처음 보면서 이게 마을에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거리겠고, 저는 고성을 보면서 고성이 뚱벙에 대해서 고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연구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뚱벙이 지금은 농업에 있어서 이 뚱벙의 기능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메워서 없애버리지 않고 이것의 또 어떤 문화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저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는 일일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40만 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40만 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애들조차도 지금은 대단히 고립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관계가 저렇게 고립되고 은둔 생활하는 아이가 많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자꾸 생기면서 소아청소년 100명 중에서 16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 7명이 그 장애를 직접 겪고 있다는 이 소아정신의학계에서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를 보고를 받으면서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저렇게 없애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기능을, 저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인 기능을 생각했다면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지는 않았겠다는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뭐 했노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는 수업 혁신, 교육을 좀 새롭게 바꿔내는 노력,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미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 생태계의 확장.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아침에 학교 왔다가 저녁에 집에 갔다가 학교와 이렇게 마을을 넘나드는데 교육은 학교 안에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과 함께하는 노력으로 우리 교육의 생태계를 좀 더 확장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옮겨온 것이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이것을 포함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말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중에서 대표적인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유네스코하고 OECD하고. 유네스코하고 OECD 두 군데서 2030년에 대한 보고, 2050년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서에 함께 등재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웰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웰빙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좋은 대학 가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웰빙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에도 그런 학교가 있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LH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하나 있죠. 네, 영어 초등학교입니까? 또 하나 학교가 더 있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집짓는 거 하는 LH하고 이런 곳에서 협력해서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농촌도 교육받을 만한 곳이고 농촌에서도 먹을거리가 있고 농촌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업과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것 또한 우리는 웰빙의 한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시범사업을 두 지역을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할 겁니다. 그 하나가 시지역에서 밀양시, 군지역에서 남해군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의 시범사업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반반씩 내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은 선택해서 참여하고 지자체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까지 싣고 오고 저녁밥 먹이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를 예산을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반반 내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사업을 시행하고 후내년에 내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후내년 그 6개월 동안에 이 사업은 돈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18개 시군에 다 확장을 할 수 없으니 시지역 하나, 군지역 하나,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시범사업을 한 이것을 이제는 국가가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국가에, 정부에 제출하면 제 임기가 끝나고 저는 물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십시다. 제대로 보호해 보십시다. 이게 군 단위고 시 단위입니다만 좁히면 마을 단위에서까지 이 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표를 하나 제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왼쪽 표를 잘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경상남도 인구는 1.79%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십시오. 학생은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가 2022년에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그 2년 뒤인 2024년 올해에 2만 5천 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2만 3천 명입니다. 나중에 2만 명이 무너지는 것이 26년에 겨우 2만 명을 유지하다가 27년 되면 19,000명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무려 5년 동안에 35%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급격하게 줍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격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도회지로 다 가버립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줄지만 도회지로 그나마 다 가버립니다. 경남에서 제일 큰 학교 3개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의창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거제 삼동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학교 학생수가 1,700명씩 됩니다. 저는 가면 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작은 학교 3개, 분교장 말고 제일 작은 학교 3개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의령의 낙서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명입니다.
의령에는 낙서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의령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하고 두 개를 빼고 나면 5년 뒤에 학생이 없어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인구 소멸, 특히 수도권, 대한민국 수도권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의 12%인데 인구는 50%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원에, 진주에, 김해에 다 나가서 살고 있고 고성은 곧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절박하게 와닿았고, 최근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모두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에서 조례를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최근에 조사해봤더니 충남도 의회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의정 토론회를 의회에서 해줬고요.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충남도 의회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농촌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사업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없애버렸습니다. 조례를. 세종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국과 스페인 마을교육 공동체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의 역할과 의미라고 하는 저런 연구를 교육개발원에서 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지역과 학교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옛날에 공부했던 세대들입니다. 지금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다 몇 분 나와 계십니다만 학교의 변화는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셨을까요?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너무 감정이 격앙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어떤 공동 카톡 모임인데 박종훈 교육감을 막 지적을 하면서 오늘 고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다 차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거든 뒤에 와서 서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적을 했길래 오늘 혹시 누가 신청하는 사람 전화 받은 직원이 여기 혹시 있나요? 우리 교육청 직원 중에서 내려갔습니까? 진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나 싶어서 이제 제가 그러는 것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지요. 120명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40명이 넘어버려서 지금 신청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시고 싶으면 자리는 없지만 뭐 뒤에 와서 좀 서서 계셔도 관계없습니다 라고 안 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꾸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으면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원님들과 고민하고 이 조례가 폐지됐지만 나중에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뭐 폐지된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고민을 제가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